첫 번째 제품인 하이퍼엑스 클라우드 3 무선은 사용자 리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방향감입니다. 소리가 크다, 선명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발소리나 움직임 위치가 자연스럽게 잡혀서 FPS에서 체감이 확실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배그나 발로란트처럼 소리 정보가 중요한 게임에서는 귀가 먼저 반응한다는 말도 자주 보입니다. 53mm 드라이버 덕분에 소리가 넓게 퍼지면서도 답답하게 뭉치지 않는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사운드 성향은 자극적인 쪽이 아닙니다. 저음은 묵직하지만 과하지 않고 중저음 중심이라 총소리나 효과음을 오래 들어도 귀가 쉽게 피곤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고음은 살짝 부드러운 편이라 음악 위주로 쓰면 무난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게임용으로 보면 오히려 오래 쓰기 편한 세팅이라는 쪽이 더 많습니다. DTS 가상 서라운드는 켜면 공간감이 확실히 넓어지지만 인위적으로 과장된 느낌은 크지 않아서 부담은 적다는 평가가 많고, 다만 게임마다 취향 차이는 있어서 직접 켜보고 선택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착용감도 전반적으로 호평입니다. 메모리폼 이어패드가 귀를 꽉 누르지 않고 감싸주는 느낌이라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 많고, 인조가죽 특성상 여름에는 살짝 덥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정도만 공통적으로 언급됩니다. 배터리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실제 사용자들도 충전 빈도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오래 간다고 말하고, 무선 헤드셋을 쓰면서 배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격은 10만원 중후반대로 나름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인 로지텍 아스트로 550X는 사용자 리뷰를 보면 공통적으로 사운드 해상도랑 방향감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발소리, 위치감, 거리 표현이 또렷해서 FPS에서 체감 차이가 확실하다는 반응이 많고, 실제로 게임하다 보면 소리만 듣고도 상황 파악이 빨라졌다는 말이 자주 보입니다. 저음도 과하게 부풀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단단하게 정리돼 있어서 전체 사운드가 뭉개지지 않는다는 점이 보급형 무선 헤드셋이랑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핀 드라이버 특성 덕분에 소리 반응이 빠르고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의견도 계속 나옵니다. 베이스 스테이션 만족도도 높은 편인데 그냥 올려두기만 하면 충전되는 구조라 편하고, PC랑 콘솔을 여러 대 물려두고 버튼 하나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편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라이트 스피드 무선도 지연감 거의 없어서 경쟁 게임에서도 불안함 없이 쓸 수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마이크는 플립업 방식이라 쓰기 편하고 팀 보이스용으로는 충분히 깔끔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단점으로는 가격 얘기가 거의 빠지지 않는데요. 현재 40만원대로 솔직히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긴 하지만 소리랑 환경 구성까지 포함해서 보면 납득은 된다는 평가가 많아서 타깃이 확실한 헤드셋으로 정리되는 모델입니다. 세 번째 제품인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 5 무선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착용감이 생각보다 가볍다는 점입니다. 265g 정도라 오래 쓰고 있어도 목이나 머리에 부담이 크지 않고, 서스펜션 밴드 덕분에 머리에 얹었을 때 눌리는 느낌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여름에도 귀가 덜 답답하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요.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플랫한 성향이라 발소리나 방향감이 또렷하게 들린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저음이 과하지 않아서 FPS에서 소리가 뭉개지지 않고 필요하면 소나 EQ로 저역만 살짝 올려주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게임용으로도 좋고 음악이나 영상 볼 때도 무난하게 쓰기 좋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2.4GHz 무선이랑 블루투스를 동시에 잡아주는 구조도 만족도가 높은데, PC나 콘솔로 게임하면서 스마트폰 알림이나 통화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게 실제로 써보면 꽤 편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마이크는 AI 노이즈 캔슬링 덕분에 키보드 소음이나 주변 잡음을 잘 걸러주고 음성도 깔끔하게 전달된다는 평가가 많고, 텔레스코픽 방식이라 안 쓸 때 쏙 넣어둘 수 있는 점도 호평입니다. 배터리는 최대 60시간 정도라 며칠씩 충전 안 해도 그냥 쓰게 된다는 말이 많고, 급속 충전으로 짧게 충전해도 바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실사용에서 체감되는 장점으로 꼽힙니다. 가격은 10만원대 중반인데 중급 무선 게이밍 헤드셋 중에서는 가성비가 괜찮다는 평가가 많은 모델입니다. 네 번째 제품인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 프로는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딱 하이엔드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모델입니다. 실제로 써봤다는 리뷰를 보면 소리 하나만으로도 게임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는 얘기가 많고, FPS에서는 발소리나 탄창 갈리는 소리가 귀 옆에서 바로 꽂히는 느낌이라 위치 파악이 굉장히 빠르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영화나 음악으로 넘어가면 고음은 깔끔하게 올라오고, 저음은 단단하게 받쳐줘서 장르 가리지 않고 몰입감이 확 살아난다는 평가도 자주 보입니다. 핵심은 게임 DAC 젠2인데 PC랑 콘솔을 여러 대 연결해두고 휠 하나로 바로 전환되는 구조가 생각보다 너무 편하다는 말이 많고, EQ나 좌우 밸런스를 직접 만지다 보면 소리 세팅하는 재미가 꽤 크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이어컵에 들어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덕분에 주변 소음이 확 줄어들어서 게임에 집중하기 좋고, 마이크 쪽 AI 노이즈 필터도 팀 보이스에서 잡음이 거의 안 섞인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배터리는 듀얼 핫스왑 방식이라 한쪽이 다르면 그냥 갈아 끼우면 끝이라 중간에 끊길 걱정이 없다는 점이 진짜 편하다는 말이 많고, 무게는 숫자만 보면 묵직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프레임이랑 서스펜션 밴드 덕분에 오래 써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디자인도 과하게 튀지 않고 데스크 위에 올려놔도 정리 잘 된 느낌이라 호평이 많고, 가격은 40만원대로 확실히 비싸지만 몇 년간 헤드셋 고민 안 해도 될 정도라면 충분히 납득된다는 평가가 많은 모델입니다. 다섯 번째 제품인 커세어 보이드 엘리트 무선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가격 생각하면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 모델입니다. 10만원대 초반이라는 걸 감안하면 사운드나 착용감에서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 꽤 많고요. 50mm 드라이버에 7.1 가상 서라운드가 적용돼 있어서 게임할 때 발소리나 주변 효과음이 뭉개지지 않고 방향도 무난하게 잘 잡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FPS나 액션 게임에서 공간감이 생각보다 넓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반복됩니다. 사운드 성향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쪽이라 저음이 과하지 않고 밸런스가 안정적이어서 오래 게임해도 귀가 쉽게 피곤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마이크는
상태는 최고급까진 아니지만 디스코드나 팀 보이스에서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전달돼서 실사용에 문제없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착용감도 괜찮다는 얘기가 많은데 패브릭 이어패드 덕분에 통기성이 좋아서 장시간 써도 귀가 덜 답답하고 무게 분산도 잘 돼 있어 오래 착용해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좌측 하우징에 버튼이 몰려 있어서 게임 중에 조작하기 편하다는 점도 은근히 장점으로 자주 언급되고요. 디자인은 전형적인 게이밍 스타일이라 취향은 좀 갈리지만 RGB랑 마감은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많아서 비싸지 않은 가격에 무난한 무선 게이밍 헤드셋 찾는 분들한테 안정적인 선택지로 자주 언급되는 모델입니다.